반갑습니다. 루이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 바로 랜더 토큰입니다. 이 랜더 토큰을 왜 봐야 되는지 향후 전망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앞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지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냥 말로 설명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의 10년물 금리가 7개월 만에 4.6%까지 근접을 했다 라는 건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옵션 시장의 PCR 지수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바로 시장에서 투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애들이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PCR 지표의 상승 이라는 뜻이 되고,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래요.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줘요. 그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원달러 환율 자체가 미친 듯이 불안전해집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1,450원을 오락가락하고 있죠. 이처럼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요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채 또한 회사 같으면 회사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뜻이 되겠고,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재무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심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는 거 이제 PCR인데 옵션 시장의 PCR 지표입니다. 보통 옵션 시장의 풋콜 비율을 PCR 지수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20일이에요. 이 노란 색깔 선만 보시면 됩니다. 20일인데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지금도 오르고 있어. 자, 근데 우리 19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FOMC가 있었다, 그죠? 이 FOMC에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를 축소를 한다 라는 매파적인 입장이 뚜렷한 탓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좀 나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튼 간에 풋콜 비율, 그러니까 PCR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시장 전망을 좀 가늠하게 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얘만 봐서는 안 되지만 오늘은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풋옵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게 콜옵션이에요. 그런데 PCR 지표가 높다라는 건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풋옵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하락하는데 베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더 힘이 세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지표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기만 한 상태냐를 봤었을 때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 트럼프 그리고 테크 업계에 거물을 대거 기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실리콘밸리예요. 이 실리콘밸리와 이제 밀착을 해서 2차 행정부를 꾸려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리콘밸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야. 이 실리콘밸리, 그리고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은 월가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자금을 조달을 받습니다. 누가? 월가. 그러면 자금을 조달받은 월가가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리콘밸리는 월가의 돈줄이다 라고 보시면 돼. 여기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공무원 채용을 조정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인 인사관리국 국장으로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지명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앤드리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A16입니다. 이 A16인데 엄청난 거물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쿠퍼는 이제 X에 올린 글에서 향후에 일론 머스크와 비맥 라마스와미를 도와서 효율성을 연방정부의 핵심 원칙으로 만들게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xAI라고 하는 AI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60억 달러의 투자 유치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는 거
투자사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AX16, 블랙록,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등 유명한 투자 자문사,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까지 참여를 좀 해서 6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다. 그래서 XAI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자체를 향후에 AI 기술 개발 또한 인재 확보에 활용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를 빼먹으면 안 돼.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엔비디아랑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렌더 토큰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청개구리 신보기 때문에 궁금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엔비디아와 이제 렌더 토큰의 차트입니다. 제가 겹쳐놓은 건데 검은 색깔 요게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 색깔 같은 경우에가 렌더 토큰의 차트인데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게 되면은 어때요? 묘하게 흐름이 비슷하다, 그죠? 그러니까 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태다. 물론 100%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주식이고 얘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이 변동성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빠졌어도 되는 건데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이까지 밀린 겁니다. 아무튼 간에 큰 틀로 봤었을 때 올라갈 때 빠질 때 올라갈 때 빠질 때 올라갈 때 빠지는 것까지 다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도대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길래 이 렌더 토큰이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냐 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엔비디아가 대만에 대형 해외 거점을 세운다 라고 해요. 어떤 걸 세우는지를 보게 되니까 R&D 센터 또한 디자인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디자인 센터잖아.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센터가 어떤 센터일까? 바로 고성능 GPU를 활용을 한 그래픽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렌더 토큰 가격 어떻게 되겠어? 예상이 대충 되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한 TSMC,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SMC가 삼성 그리고 엔비디아보다 더 규모가 큰 거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1등 회사가 바로 TSMC야. 대만에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가 성사가 되게 되면은 엔비디아와 TSMC 간의 동맹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렌더 토큰 힘에 추가가 돼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렌더 토큰 미래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렌더 토큰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제가 라인을 두 줄을 꺼놨어요.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9,757원 구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4,528원 구간입니다. 제가 이 두 구간을 걸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었던, 또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었던 그 캔들의 시가봉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가봉에서 이런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차트를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수 자리는 이 구간이었다. 9,757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올랐잖아.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라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이 어디냐를 봤었을 때 기존에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고, 그리고 닿자말자 강반등을 줬지만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는 듯 하였다가 뚫렸다가 저항으로 바뀐 그러한 맥점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횡보를 좀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했지만 힘있게 뚫지 못하자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된 그 시점이라는 소리예요. 이 시점에서 향후 한 번 더 단기적인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11,150원 구간은 정말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이에 인해서 목표가,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대한 매물대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단기적인 시세보다 향후에 이 렌더 토큰이 가진 잠재력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향후 시장 규모가 약 5배에서 10배 이상 무조건적으로 커나갈 수 있다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목표가 약 5만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린다라고 하면은 올해 들고 가실 분들은 5만원까지 쭉
쭉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목표 수익률 바로 350%야. 350%면 여러분들 원금의 3배가 한 번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간까지 다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아래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받아주시면 돼요. 절대 이런 종목은 쫄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